하이퍼텍스트 뭐 다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들 옛날부터 저희 썼던 요런 하이퍼텍스트를 쓴다. 네. HTTP라는 거의 최초 목적은 사실 그 뭐 유성님 같은 분들, 물리학과 출신 분들 당연히 아실 요 세른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프로토콜이고요. 목적은 연구 자료를 공유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기반이었죠. 그리고 상호 참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일반 텍스트가 아니고 하이퍼 텍스트가 됐다. 네, 요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HTML 자체도 이렇게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되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HTTP는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이다. 요거를 가장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HTTP가 현재 웹을 굉장히 꽉 잡고 있고 거의 나온 지 30년이 넘도록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세른이라는 게 사실 그 물리학 연구소다 보니까 네, 뭐 다들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 네,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게 어, 왜냐하면은 이 저희가 모든 요청과 응답을 다 우리가 보고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거니까 다음에 한번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료 공유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소비자랑 공급자가 생기게 되죠. 이제 당연히 이게 쌍방의 관계가 생기는 거고 본질적으로 HTTP라는 거는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존재를 전제로 한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청과 응답 요게 쌍으로 이어진다. 요거는 뭐 당연히 아실 내용이고요. 다 넘어가서 이제 아까 K님 말씀하실 때도 잠깐 무상태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HTTP는 요청 자체, 이 프로토콜 자체가 모두 무상태성 기반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태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 요청은 다 독립되어 있고 어, 내가 이 요청을 과거에 했건 예전에 했건 뭐 두 번 날리건 이런 것들은 전혀 서버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요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다음으로 말씀드릴 특징은 HTTP는 무상태성이다. 네, 요런 내용이고요. 결국은 다 독립되어 있고 서버는 클라이언트 상태를 보존하지 않는다. 네, 요런 부분에서부터 또 하나 특징이 도출이 되는데요. HTTP는 자기 설명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저장하지 않음에도 뭔가 태스크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청에 대해서 어, 그 내용을 누가 언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현대 HTTP는 이제 헤더랑 상태 코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자기 설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청 하나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특징 말고도 뭐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 아무래도 무상태성이고 그냥 요청자, 응답자 요 두 개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사이에 뭐 누가 들어와도 그 포맷만 잘 지켜준다면은 뭐 프록시가 와도 게이트웨이가 와도 터널링을 해도 뭐 전혀 사용자는 그걸 모르고 사용할 수 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진짜 HTTP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 건데요. 맨 첫 번째는 0.9인데 이게 사실 0.9란 이름은 그냥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사실 1.0이 나오면서부터 이거 너무 좀 구대기 같아서 못 쓰겠다. 이거는 버전이 안 된다 해서 0.9란 이름을 준 거고요. 아직 미완성된 거였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요청을 보시면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서버에다 대고 그냥 이 index.html 가져와. 요청이 이게 다고 응답도 그냥 그 문서 내용을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불안정하죠. 왜냐면 서버가 부하가 만약에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보내고 갑자기 죽었다 하면은 이 뒤에 내용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요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헤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요청이 끝났는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게 잘 끝나서 내가 정말 끝까지 받은 거고 이 문서가 정말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안 준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못 써먹겠다.' 하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아까 헤더도 없었으니까 HTML 요거는 밑에서 말씀드릴 건데 순수하게 HTML만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에러 처리 같은 것들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정말 심플한 상태였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사람이 써먹을 수 있게는 만들자.' 해서 좀 규격화가 되고 제대로 나온 게 HTTP 이제 1.0 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요청과 응답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메서드, URI, 프로토콜 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서 좀 더 내용이 풍성해졌고요. 그리고 get뿐만 아니고 아까 처음에는 get밖에 없었어요. 그냥 "문서 가져와라." 요거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이제 문서를 내가 원격지에 올려도 보고 싶고 수정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올리기 위해서 포스트 같은 것들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가 받은 결과가 정말 '성공해서 내가 이걸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상태 코드랑 그걸 또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 메시지 요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부터 진짜 프로토콜로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비누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는 헤더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헤더가 추가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액셉트 헤더를 가지고 이제 내가 뭘 받고 싶은지 협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랭스가 콘 타입이구나 여기는. 타입을 통해서 내가 액셉트를 가지고 어떤 걸 요청했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네가 액셉트에 뭐뭐뭐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줄 거야."라는 걸 명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콘텐츠 랭스 같은 것들도 줄 수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요청을 끝까지 다 받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요청 응답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좀 뭐가 많아졌죠. 보시면 아까랑 큰 틀은 똑같아요. 슬래시 홈이라는 걸 가져와라. 근데 내가 쓰고 있는 버전은 HTTP 1.0을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액셉트에다가 "나는 이런 걸 받을 수 있어."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이제 아까는 HTML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아예 액셉트가 없었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HTML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뭐 XML도 받을 수 있고 나는 이미지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언어들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니까 대충 한국어 먼저 주세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캐시 컨트롤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서버도 응답을 줄 때 "아 넌 HTTP 1.0 쓰는 서버구나. 나도 1.0 쓰는 서버야. 그리고 네 요청은 지금 200 으로 성공을 했어. 그리고 오케이라는 거고 그리고 네가 요청했던 데이터는 사실 텍스트 HTML이야. 너 아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줄게. 그리고 컨텐츠 랭스는 100 이야. 네가 이 밑에 내용 본문을 줄 건데 이게 100 까지 못 받았으면은 다시 요청을 해."라고 명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 쓸 데 있는 프로토콜이 됐죠. 그리고 요청 응답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요 계획 문자를 가지고 이제 어 중간에 헤더가 들어갔다 보니까 요렇게 계획 문자를 가지고 진짜 본문과 헤더를 구분해서 나눠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진짜 깡 텍스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디버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맞죠. 유성님 말씀대로 아이 터지면서 뭐 난리가 났겠죠.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랭스를 가지고 이것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자기 설명적인 성격을 띠게 됐어요. 이제 어 그리고 요 자기 설명적인 사항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지속 커넥션이랑 캐싱 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커넥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0.95 부터 모든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과 응답 쌍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0.9 에서는 그 커넥션이 단기 커넥션이었어요. 일회성이었어요. 요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은 1.0에 들어가서는 이제 단기 커넥션을 안 쓰고 커넥션 키벌 라이브 헤더라는 게 존재가 그러니까 등장을 했어요. 사실 요때까지도 이게 정식 헤더는 아니었고요. 그냥 넷스케이프에서 임시로 만든 건데 좋아서 다 같이 쓰게 됐다. 약간 요렇게만 보시면 될 건데 네 결론적으로 그림으로 보여 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메모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왼쪽은 지금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 오픈을 해서 이 커넥션을 재활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요게 가장 큰 차이인데, 지금 사실 요 그림은 굉장히 단순화가 돼 있어요. 사실상 요 오픈 클로즈 과정에서 오픈을 위해서는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가 또 있어야겠고, 그리고 그제 핸드쉐이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진짜 요청이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처리를 한 뒤에 응답을 받고,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커넥션을 열어 놨으니까 이걸 무사히 닫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핀 날리고 액 날리고, 얘도 핀 날리고 액 날리고 해서 클로즈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총 라운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번 열지 말고 하나 열어둔 걸로 재활용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keep alive, 계속 살려두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 TCP로 한번 패킷을 한번 떠보면 요런 형태인데요. 어 요거는 커넥션 클로즈일 때, 그러니까 매번 커넥션을 닫을 때이고요. 요거는 keep alive일 때입니다. 요청하는 내용은 둘 다 동일하게 제가 아이유 님 이미지를 요청을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 마우스는 보이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 가지고 커넥션을 만들어요. 만들고 나면 이제 진짜 요청이 들어가고, 요청을 받았다. 응답, 응답 받았다. 그럼 이제 커넥션을 닫겠다. 그래서 커넥션 하나가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똑같은 걸 다시 받을 건데, 다시 커넥션을 만들고 또 요청 받았고 응답 받았고 다시 핀을 날려요. 이게 굉장히 낭비가 크죠. 근데 이제 키벌 라이브를 쓰면서부터 이제 한번 커넥션을 열어두면은 그 뒤로는 요청 응답, 요청 응답, 요청 응답 쭉 받고 마지막에만 핀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커넥션을 맺고 끊는 그 커넥 그 뭐야 그쵸. 그 낭비가 없고 그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커넥션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자원도 낭비가 되지 않겠죠. 어 질문이 하나 들었었네요. 연속으로 진행될 때는 네, 뭐 잘 답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캐싱인데요. 어 이제 웹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쇼핑몰 하나 잘못 들어가면은 한 페이지 보는데 뭐 100메가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조금 오래된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요청이 한 500개에서 많으면 1000개 이상도 날아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낭비죠. 그리고 그런 리소스들은 동일한 걸 계속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뭐 폰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모디파이드라는 행더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마지막에 수정한 일자 요 내가 요때 수정을 마지막에 했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이제 요거를 추가를 해 주니까 어 클라이언트는 200을 받으면 '아 내가 이거 정상적으로 받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로컬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동일한 요청을 다시 날릴 때 요 if modified since라는 IMS 헤더를 항상 첨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서버 입장에서는 다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 헤더를 보고 '아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싱싱하구나. 프레시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같다 하면은 "너 그냥 그거 써. 너 그거 그냥 최신이니까 내가 안 보내 주고 그냥 쓸게." 해 가지고 바디가 없는 304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304를 받은 서버는 더 이상 바디를 받을 필요가 없죠. 바디가 원래대로면 굉장히 길 수도 있으니까. 뭐 수백 메가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 이게 이후에 수정이 됐다면은 다시 200과 함께 본문을 다시 줄 거고요. 네, 요런 게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부족한 느낌을 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304를 받으려면 결국은 라운드 트립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요청을 했고 304 응답을 받아야 하니까. 네. 근데 요것조차도 막아 보겠다 해서 등장하는 게 익스파이어 헤더인데요. 이제 아예 그냥 서버에서 "너 이때까지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마. 그냥 네 알아서 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파이어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잘한다면은 이제 304 응답조차도 줄 필요가 없고, 그러면 라운드 트립 전혀 없이 계속 리소스를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한 시간도 절약도 되고 트래픽도 절약이 되겠죠. 다만 요거는 이제 좀 잘 쓰이진 않게 된 게, 왜냐면 이게 종종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오탈자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익스파이어가 뭐 2030년으로 찍혀 있다 하면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 퍼즐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지금은 많이 쓰진 않고요. 이따 후에 말씀드릴 이 태그라는 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유들, 요런 사항으로 인해서 캐시가 많이 쓰이고 있다. 네. 요게 1.0까지의 변경 사항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계속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HTTP 1.1에 들어와서 이제 1.0에서도 발전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많이 추가를 했고, 사실 요청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세히 안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여기 1.1로 바뀌었어요. 응답도 동일하게 여기 1.1로 바뀌었고, 여기 상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 커넥션이 아까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비공식 헤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기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클로즈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키벌 라이브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커넥션을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어, 키벌 라이브가 기본이니까 계속 커넥션이 재사용이 되고 있죠. 69번, 69번, 71번, 71번 이렇게. 그래서 커넥션 아이디를 공유를 한다. 그래서 패킷을 직접 또 떠보면 이렇게 요청 1번이 나가고 1번의 응답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커넥션 안에서 2번 요청을 그대로 날릴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컨텐츠 랭스가 있었죠. 많이 나오고 있네요. 실행 중인 서버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데 브라우저 입장에서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배너 입장 키벌 라이브로 보낸다고 하면 일단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낸다.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프로세스가 궁금했다. 아, OS의 손질체는 브라우저 등 어플리케이션은 구현 책임이고, 일단 근데 사실 네이버에 요청을 해서 배너랑 뭐 기타 리소스들 같은 경우는 보통 도메인이 달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키벌 라이브로 당장 받을 수는 없고요. 네. 보통 네이버에서 HTML은 던져주지만 배너 이미지나 리소스들은 CDN을 타서 따로 날아올 거기 때문에, 예, 그쪽은 아마 다른 커넥션을 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커넥션 클로즈를 하면은 요거 보시는 것처럼 매 커넥션이 다른 아이디를 쓰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었고요. 요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만질 일도 사실 많지 않으신 내용들이어 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태그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파일 자체를 해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자체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요거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호스트 헤더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게 사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요걸 쓰면서 이제 같은 IP에 여러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됐다. 안 그랬으면은 기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80 포트가 고정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80이나 4432. 그래서 여러 IP, 그러니까 여러 도메인을 쓰고 싶으면은 여러 IP를 써야 되는 좀 되게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요 친구 덕분에 그게 해결이 됐다. 같은 IP에 여러 도메인을 쓸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네, 1.1까지는 요렇게 어,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2까지 넘어가 보면은 HTTP 1에도 이게 아직도 현역이에요, 사실. 아직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에서 쓰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역이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이걸로 개발이 되고 있고 사실상 개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HTTP 1을 쓸 거예요. 왜냐면은 HTTP 2나 3 같은 경우는 보통 뭐 HA 프록시나 엔진엑스 같은 리버스 프록시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툴들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서버 개발자들은 HTTP 1.1을 계속 쓸 겁니다, 아마. 네,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요게 아까의 문제, 그러니까 HTTP2가 나오게 된 원인을 말을 해보면 요게 원인인데요. HTTP1은 기본적으로 단일 요청과 단일 응답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커넥션을 재사용했지만 결국은 요청이 하나 나가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올 때까지는 그 커넥션을 계속 물고 있어야 돼요. 네, 요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요거는 조금 제가 어딘진 기억 안 나는데 조금 오래된 쇼핑몰 사이트예요. 사이트 전체 리소스 한 페이지를 봤는데 리퀘스트가 500개가 나가고 있고요. 네, 총 받은 용량은 78MB입니다. 그러니까 504개 요청을 다 받을 때까지 이 사용자는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근데 문제는 브라우저가 500개의 요청을 한 번에 날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브라우저는 보통 6개 정도만 리퀘스트를 동시에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개를 받으려면은 최소 100번의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100ms만 걸려도 10초를 기다려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디라는 프로토콜이 등장을 했고 요게 이제 HTTP2가 되는 근본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프레이밍, 멀티플렉싱, 헤더 압축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됐는데요. 프레이밍 요거는 HTTP의 좀 아까 정말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용것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등장한 개념이에요. 네. 텍스트 기반이라서 사람이 보고 그대로 바로 읽고 바로 수정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긴 한데 이걸 파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긴 게 굉장히 너그러운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RLF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획 문자 대충 찌끄려서 보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치만 서버는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어야 했고 근데 이거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속이 좀 터지죠. 그리고 성능도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텍스트를 바이너리로 결국은 전송이 될 텐데 그거를 다시 텍스트까지 직렬을 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바이너리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레이밍을 도입을 해서 요런 이미지 형태로 어 프레임을 짰고요. 이제 이 텍스트가 요런 형태의 프레임으로 전환이 돼서 전송이 됩니다. 이제 HTTP2부터는 그래서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틀이 정해져 있고 요 틀에 맞는 프레임을 가지고 교환하는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기가 편해졌죠. 사람은 읽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했다. 요게 굉장히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H1 그러니까 HTTP 1점대를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고요. 그치만 2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이버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H2를 쓰고 있었고 또 구글이랑 유튜브는 H3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장차 요걸로 넘어가긴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개념은 멀티플렉싱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 요청의 단일 응답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식인데요. 사실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기술이 1.1에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요게 문제가 좀 많아요. 버그가 많고 해결도 어렵고 아예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크롬에서는 원래 최근까지도 플래그를 써 가지고 이거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죽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루지도 않았고요. 근데 요의 대표적인 문제가 HOL 헤드 오브 라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패킷을 여러 개를 던졌을 때 첫 번째 받은 패킷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다음 패킷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트리밍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쭉 파이프라인이라는 좋은 방식으로 패킷을 여러 개를 뿅뿅뿅뿅 던졌는데 그게 순서대로 오지 않고 맨 첫 번째 게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재전송 중이다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이 파이프라이닝은 커넥션 하나를 물고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총 6개밖에 못 여는 그 소중한 커넥션 하나를 이 친구가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넥션이 고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모든 요청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HT에서는 이제 멀티플렉싱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스트림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의 커넥션 안에 하위 개념으로 스트림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넥션 안에서 스트림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스트림마다 스트림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있고, 이제 패킷을 여러 개 던져도 스트림 아이덴티파이어 기준으로 정렬해서 맞출 수만 있으면 몇 개가 좀 막혀 있어도 나머지는 정상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요렇기 때문에 멀티플렉싱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네, 6개 커넥션에서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의 문제고, 이제 H2에서는 스트림 아이디가 발급이 되는 한 사실상 무제한의 스트림을 같은 커넥션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커넥션 하나에서도 많은 걸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6개를 다 쓸 필요도 없고 보통 한 2개 정도 연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서버 푸시 뭐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사실 파이프라이닝처럼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헤더 압축, 이게 마지막인데요. 어 사실 아까부터 계속 보셨던 요런, 보면 사실 요런 헤더들 뭐가 있는지 신경도 잘 안 쓰셨을 거예요. 저도 안 쓰고요. 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HTTP의 특성상 자기 설명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완결이 돼 있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요청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매번 들어가니까 좀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종종 있는 사례가 이제 헤더가 무한정 붙어서 헤더만 3KB 가 넘어가서 엔진엑스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발생을 해요, 종종. 그렇기 때문에 요런 헤더를 이제 반복되는 걸 다 줄여 버리고 압축을 해 버리겠다. 네. 그래서 매 요청마다 전송돼야 할 거를 이제 어차피 변경되는 경우는 드무니까 압축을 해 버리겠다. 그래서 HPAC이라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걸 써 가지고 압축을 했다. 그래서 대역폭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네. 요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H3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H2에서도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결국 고쳐지지 못한 TCP라는 우리 HTTP야 바로 밑에 있는 그 기저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요거를 좀 버리고 아예 또 다른 개념으로 가보자 해서 나온 게 H3고요. 걔는 그래서 TCP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UDP를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게시글을 작성하진 않아 가지고 아직은 제가 잘 두르진 않겠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TCP의 한계 한번 간단하게 이따가 게시글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요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TTP 서버를 직접 한 1.1이랑 2 버전을 띄워서 보면은 그런 정도의 체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HTTP 1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전송이 되죠. 요거는 각 커넥션을 매번 어 다시 6 개의 커넥션을 최대 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6개 중에서 패킷을 던져서 가장 먼저 들어간 운 좋은 애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약간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뿌려지는 걸 볼 수 있겠고요. HTTP2 같은 경우는 TM을 하나 열어 두면은 거기서 순차적으로 다 던질 수 있으니까 커넥션 하나에서 다 던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